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자전거 가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직구로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가의 전기 자전거들도 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정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게 있어서 높아심에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뭐 모터라든가 배터리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순수하게 브레이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오셨던 분 자전거에서도 똑같은 걸 느꼈고 그전에 다른 분들 자전거에서도 제가 브레이크를 보면서 '요거는 쪼끔 잘 보고 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브레이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뭐 림 브레이크가 아니라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제품이에요. 디스크에서도 유압식하고 기계식이 있다 그랬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브레이크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막 모터가 세고 배터리가 세서 뭐 더 멀리 달리고 속도가 빠르고 파워가 세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근데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겁죠. 무게가 무거우면은 속도가 똑같이 일반 자전거랑 나더라도 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근데 쉽게 덤프 트럭에다가 우리가 뭐 다마스 브레이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무게와 그 속도에 맞는 제동력을 갖춘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인 디스크 브레이크의 모양이에요. 가운데 동그랗게 달려 있는 게 디스크 로터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으로 달려 있는 거를 캘리퍼라고 해요. 캘리퍼 안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 있죠. 이 패드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압으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기계식으로 줄을 당겨서 양쪽에 있는 패드를 닿게 해서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캘리퍼라 그래요. 이 캘리퍼의 모양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디스크 로터죠. 디스크 로터도 회사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동이 되는 원리는 디스크 로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있죠.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뒤쪽에 패드를 잡고 있는 그냥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크 로터가 앞쪽에 와 있어야 되겠죠.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의 어느 위치에 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동하는 면이 디스크 로터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위치에 브레이크 패드가 딱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이는 게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정밀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캘리퍼하고 그 아답터, 인제 제가 단면을 한번 그려 봤어요. 캘리퍼가 있고 그 아래쪽에 아답터가 있죠. 아래쪽에 체인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죠. 프레임에서 닿는 부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수직을 맞춰 줘야 되겠죠. 수평이 돼야 되겠죠. 90도 각도로 딱딱딱 정말 네모 반듯한 게 올라가 있어야지 브레이크 로터도 패드하고 수평을 이룰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체인스테이 쪽 마운트가 삐뚤어져 있거나 아답터가 약간 옆으로 정말 미세하게라도 옆으로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분명히 브레이크 패드의 간격은 눈에 보일 정도로 넓은데 볼트를 조이면은 로터가 닿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닿는다라고 제가 패드 쪽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동그랗게. 이 캘리퍼 자체가 삐뚤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체인스테이 쪽에 브레이크 마운트에서 뭔가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아답터가 삐뚤어져 있든지 캘리퍼가 정밀하지 않던지 완벽하게 얘네들이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볼트를 조였을 때 캘리퍼가 옆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넓은 간격이어도 위아래가 닿아 버리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로터하고 정확하게 일직선을 맞춰줘야지 간격이 의미가 있겠죠. 이 간격이 아무리 넓어도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이렇게 삐뚤어져서 들어가면은 닿잖아요. 정확하게 얘네들이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자전거들도 있어요. 정밀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이 위치에는 정확히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조이면은 캘리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아답터에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삐뚤어지는 쪽 반대쪽이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느 부분을 갈아야 될까요? 이 부분을 갈아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갈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살점을 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게 정말 미세하게 가셔야 돼요. 바이스에다가 물리고선 줄로 몇 번 움직이고 다시 달아보고 몇 번 움직이고 다시 달아보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로터하고 수평을 이룰 때까지 얘들을 갈아서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아답터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아답터를 사가지고선 끼웠는데도 그러면은 캘리퍼가 잘못됐거나 프레임 자체가 삐딱하게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이게 디스크 로터고 브레이크 패드가 딱 여기 위치에 맞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 브레이크 패드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높이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면이 닿아서 제동을 해줘야 되는데 높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패드에 편마모가 생기겠죠. 편마모가 생기고 제동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이 브레이크 패드를 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패드가 위쪽은 그대로 있고 아래쪽만 마모가 돼 있어요. 캘리퍼 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이죠? 마찰이 이 부분만 생기고 이 부분은 그냥 버려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로터의 두께가 3mm다. 그리고 패드는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오니까 1.5mm가 마모가 되고 1.5mm가 마모가 됐어요. 그러면 제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죠. 쉽게 위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점점 마모가 되면서 더 이상 얘네들이 제동을 마찰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위쪽이 닿아버리니까. 이 위쪽이 닿으면 브레이크 패드는 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레버를 잡았을 때는 뭔가 딱 끊어지게 붙었는데 그게 디스크 로터를 잡은 게 아니라 패드끼리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제동력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동력도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유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제대로 제동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를 점검을 하실 때 이제 새 자전거를 구매를 하시거나 자전거를 점검을 하실 때는 후레쉬로 위쪽에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후레쉬로 위쪽에서 비춰봐서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죠. 얘네들이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오는지 이 위쪽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것도 캘리퍼 아래쪽에다가 필요 없는 와샤를 집어넣었어요. 필요 없는 와샤를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같이 위로 올라오죠. 와셔를 제거하고선 얘네들을 아래쪽으로 내리니까 그 간격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식 브레이크. 자, 얘는 유압식 브레이크예요. 유압식 캘리퍼고 유압식은 안쪽에서 기름이 주사기를 밀듯이 레버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고, 기계식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은 유압이 아니라 이쪽에 브레이크 선을 물려서 당기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서 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계식의 단점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된 만큼 브레이크 레버는 깊이 들어와요. 깊이 들어온다는 게 레버를 끝까지 잡아도 제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림 브레이크랑 똑같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레이크랑 동일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선 계속 그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래 좀 잡히네. 이렇게 앞뒤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배달일을 하시거나 뒤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느 순간 제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 패드가 끝까지 다 닿았는데도 브레이크 레버도 끝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동력이 없어진 거죠.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레버가 끝까지 들어온다. 너무 잡히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배럴 어저스트 있죠? 이걸 배럴 어저스트라 그래요. 이쪽에도 있고 브레이크 레버 쪽에도 있어요. 얘를 조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서 패드 안쪽에 패드가 손상된 만큼 장력을 갖다 더 줘야 되는 거죠. 줄을 더 당기는 거예요. 패드가 손상된 만큼. 그래야지 제동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전기자전거에 기계식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제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막 타다가 잡혔는데 그러다가
브레이크 레버를 끝까지 당겨도 제동이 안 된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식을 쓰신다 그러면은 유압식으로 저는 바꾸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려요. 비싼 EMT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산악용 EMTB 같은 경우에는 포피스톤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하기도 해요. 저도 산악용 자전거가 있지만 포피스톤 브레이크를 써요. 포피스톤 브레이크라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깨졌지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피스톤인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그래서 피스톤이 4개 있어서 포피스톤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투피스톤이죠. 피스톤이 왼쪽 오른쪽 한 개씩 있으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포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요.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죠. 브레이크 패드의 면적이 넓으니까 제동력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EMTB 같은 경우에는 포피스톤 브레이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속도도 많이 나고 자전거가 무겁기 때문에 저런 브레이크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 직구하실 때 직구하신 다음에 꼭 브레이크는 점검을 해주세요. 저도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을 검색을 좀 해봤더니 브레이크가 밀려요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밀렸던 이유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제 위치에 가지 않아 가지고서 밀렸던 거예요. 달리는 것보다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